안녕하세요. 오늘 경안바이오 유스캠프의 연자로 나온 대구영북과학기술원 디지스트 유바이올로지 학과의 구재용 교수입니다. 오늘의 강연의 제목은 생명체의 신비로운 센싱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주제에 대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명체는 어떻게 개체 수준에서 외부 환경을 감지할까요? 자, 이것은 미국 볼티모어의 뮤지엄에 걸려있는 벽화입니다. 제목은 오감의 우화고요. 여기서 보시면 바와 같이 촉각, 미각, 시각, 청각이 있고 거기에 후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인간은 오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히 후각은 가장 나중에 연구된 분야인데요. 그래서 2004년도에 후각성체를 발견과 후각 시스템의 편성을 발견한 리차드 엑셀과 린다 벅 박사에게 노벨 생리학상 및 의학상이 수여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후각 신호 전달은 어떨까요? 후각 신호는 화학 신호인 사이클릭 AMP를 전기 신호인 액션 포텐셜로 바꿔서 우리가 이 냄새가 어떠한 냄새라는 것을 인지하고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은 생명체가 세포 수준에서는 어떻게 세포팍의 외부 환경을 감지할까요? 이것 또한 2012년도에 이것을 연구한 2명의 과학자들에게 노벨 화학상이 수여됐습니다. 그 제목은 뭐냐면 G 단백질 연결 수용체, GPCR, G 프로테인 커플드 리셉터라고 합니다. 이 2명의 과학자는 신체의 분자 수준에서 화학물질의 역할에 대한 통찰력을 제시하였으며 세포가 화학 신호를 감지하고 반응하는 수용체의 구조와 기능을 설명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GPCR은 G 단백질 결합 수용체는 외부에서 굉장히 다양한 환경을 인지하고 이것을 세포 내에 전달함으로 해서 몸의 향상성 조절에 이바지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후각 수용체와 G 프로테인 커플드 리셉터, GPCR에 대해서 설명하였는데 이것들이 다른 것일까요? 자, 이것은 다음 테이블은 마우스와 휴먼에 있어서 GPCR 유전자 집단입니다. 그 숫자가 굉장히 많죠? 1700개에서 약 800개가 되죠. 근데 이 GPCR을 연구하는 연구자조차도 GPCR에서 가장 큰 하위 집단이 후각 수용체라는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GPCR은 약물 시장의 약 30에서 50%를 차지하고 있지만 여태까지 한 번도 후각 수용체가 약물 타겟으로 작용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이소성 후각 수용체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소성이라는 말은 영어로 엑토픽이라고 하고요. 이것은 비정상적인 장소에서라는 이 abnormal place라는 그리스의 엑토퍼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30년 전에 엑토픽 오도넌트 리셉터에 대한 것이 생식기관에서 이미 밝혀졌으나 그때에서는 굉장히 생소했고 또 후각 수용체가 코에서 처음 발견된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많은 연구가 되어서 이소성 후각 수용체에 대한 연구가 몸의 여러 부분에서 연구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태까지 그 코에서 몸 밖의 외부 환경을 감지하던 많은 후각 수용체가 코의 조직과 세포에서는 어떻게 생명체 센싱에 기여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연구되어 있는 이소성 후각 수용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본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좀 더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자의 이동이라든가 장내 미생물의 뇌기능 조절 혹은 동맥경화증, 뇌염증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자의 이동입니다. 그런데 후각 수용체와 이소성 후각 수용체가 다른 것은 아닙니다. 같은 후각 수용체인데 발현하고 있는 장소에 따라 그 기능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HOR17-4라는 후각 수용체는 코에서는 백합향이라는 브리지오날이라는 냄새를 인지하고 정자에서는 정자의 이동에 관여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자의 후각 수용체는 백합향인 브리지오날을 향해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인간의 정자를 갖다가 모형도로 그려놓은 건데요. 이렇게 브리지오날을 갖다가 뿌려주면 정자가 그쪽으로 많이 이동하죠. 근데 약 10분의 1을 다일루션하고
더 다일루션 하면은 이렇게 정자가 그쪽으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정자에서 발현하는 후각 수용체에 의해서 후각 수용체가 이 백합향인 브리지노아를 냄새를 맡고 그쪽으로 정자가 이동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얘기죠. 자, 다음은 거기다가 인간 정자의 후각 수용체에 대한 억제제인 고수향, 이것은 실란트로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베트남 국수에 넣어 먹는 향인데요. 이것을 같이 넣어주면은 이거 보시면 처음에는 조금만 넣었을 때는 아까와 같이 백합향인대로 이동하는데 점점 고수향을 갖다 증가시키면 그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정자에서 발현하고 있는 후각수용인 억제제인 고수향을 뿌려주면 백합향에 대한 브리지오날에서 이동하던 것이 그쪽으로 이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정자의 후각수용체와 정자의 후각수용체 활용 및 풀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체외 수정이 있는데 이런 정자의 후각수용체를 이용한다면 이와 같은 난임을 해결할 수 있는 청신호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억제제를 사용한다면 그 반대 활성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런 정자의 후각수용체를 유인하는 유인제를 분비하는 출처나 원천이 어디이며 무엇인지 아직 모르고 있어서 아직도 연구할 것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내미 생물에 의한 뇌기능 조절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뇌와 장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과연 장이 뇌를 조절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하죠? 여기에 대한 연구가 조금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장에 있는 염증성 사이토칸이라든지 호르몬에 의해서 뇌에 있는 면역 활동을 조절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 하나는 혈액순환에서 뇌 혈액 장벽을 통과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뇌에서부터 뇌로 보냄으로 해서 뇌 기능을 조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척수 및 신경 경로에 의한 뇌 기능 조절입니다. 장은 어떻게 필하고 스멜을 맡고 톡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5년 전에 한 그룹은 장내미 생물이 분비하는 대사체에 대한 연구를 했고요. 또 이 대사체와 반응하는 장에 있는 수용체를 선별했는데 그것이 후각 수용체였습니다. 그래서 장내미 생물에 있는 대사체와 장에서 발현하고 있는 후각 수용체가 서로 상호작용을 함을 밝혔으며, 또한 장에 뻗어 있는 뇌신경세포와 서로 근접하여 뇌신경세포를 활성화한다는 것을 알아내었습니다. 자, 다음은 그래서 요 앞에서 같이 장내미 생물에서 나온 대사체가 장에 있는 후각수용체를 자극함으로 해서 이 자극이 뇌기능 조절을 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동맥경화증입니다. 동맥경화증은 여러분들이 잘 아다시피 동맥 안에서 지질, 콜레스테롤, 칼슘 등이 쌓여 내부가 좁혀지는 질환입니다. 근데 이거는 약 2달 전에 사이언스에서 나온 아주 굉장히 따끈따끈한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혈관 대식세포에서 후각수용체가 발현한다는 것을 이 연구 그룹에서 밝혔고요. 또한 고지방 서양식 음식에서 유래된 옥타날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옥타날이 혈관의 대식세포에 있는 후각수용체를 활성화하여 동맥경화증을 심화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녹색이 혈관의 대식세포고 여기서 후각수용체가 발현하는 것을 이렇게 보였고요. 또한 고지방이나 서양식 음식에서 이 옥타날이 많이 발현한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또한 이 후각수용체가 결핍되어 있는 동물 모델에서는 이렇게 동맥경화증 질환 병변이 감소한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소성 후각수용체가 뇌염증에 관여하는 것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뇌수막염은 뇌를 둘러싸고 있는 얇은 막으로 세균 혹은 바이러스가 뇌척수의 공간으로 침투하여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이것에 의하면 뇌수막염 걸리면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고요. 뇌수막염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그런 병원성 균이 페름구인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기관에서는 뇌에 있는 후각수용체를 이렇게 찾았으며 뇌수막염을 일으키는 페름균의 대사체에서 후각수용체를 갖다가 활성화시키는 투펜틸피란이라는 대사체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뇌 후각수용체와 페름균에서 나온 대사체가 상호작용함을 저희가 밝힘으로 해서 뇌 후각수용체와 뇌수막염을 일으키는 병균의 대사체가 상호작용함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뇌 후각수용체와 뇌수막염을 일으키는 병원체의 뇌 대사체가 서로 상호작용하여 이렇게
파고사이토시스인 섭식 작용을 활성함을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비후각 조직과 세포에서 이소성 후각 수용체에 대한 연구 결과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정자의 이동에 이소성 후각 수용체가 관여한다. 두 번째는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뇌 기능이 조절된다. 또한 거기에서 더불어 죽상 동맥경화증을 심화시킨다. 그리고 뇌염증을 조절한다는 이런 4가지 예를 보여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이소성 후각 수용체는 이제 막 연구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더욱 재미있는 많은 연구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볼 때 이소성 후각 수용체는 몸의 안팎에서 생성되는 소형 화합물, 여러분들이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어떤 대사체라든지 지방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지하여 인체의 향상성, 그러니까 인체의 호미오스테이시스를 조절하는 데 관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아까 마우스에서는 약 1000개, 인간에서는 한 400개 되는 후각수용체가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소성 후각수용체에 대한 연구는 제가 한 4가지를 설명드렸지만 아직도 그 숫자에 비해서는 그 연구 결과가 아직도 굉장히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상상의 나래를 핀다면 이소성 후각수용체가 우리 몸의 곳곳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 밝힐 수 있으며 미래에 우리의 여러 헬스케어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연구기관에서는 여기에 지금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디스트의 경관이고요. 저희는 요 중간에 있는 뉴바이올로지 전공에서 지금과 같이 설명드린 연구 결과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경암바이오 유스 캠프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Good friend, KSMCB